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현장 일정 중 피습을 당했죠. 서울대병원으로 후송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정치인 피습 사례들도 있습니다.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관련된 소식들 하나둘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용의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현장 영상을 보면 지지자로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대표가 어떠한 공식적인 유세 일정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대중들과 접촉하는 그런 자리에는 그래도 경호 인력이 소규모더라도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도 사실은 이제 취재진과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제 지지자라고 생각이 됐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이 가해자. 피의자입니다. 머리에 이제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요. 파란색 왕관을 띠같이 이렇게 두르고요. 거기에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이제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던 경호 인력이라든지 경찰 입장에서도 이렇게 길을 좀 터주게 됐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접근할 때도 굉장히 미소를 띠면서 사인을 하나 받고 싶다. 사인해 주세요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팬덤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사인 정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까이 정말 가까이까지 이제 밀접 접촉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숨겨왔던 이제 흉기를 가지고 갑자기 휘두르다 보니까 정말 무방비로 저렇게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취재진과 이렇게 문답을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 경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체포는 됐는데 왜 그랬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본인의 지금 신원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어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사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하는데 비협조적이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물론 이제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고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발부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장 발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이 남성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소지품에 대해서 압수가 가능하고 그렇게 휴대전화나 아니면 신분증에 대해서 압수가 된 상황이면 본인의 신원이라든지 그리고 동선 파악, 그 전에 혹시나 누구와 이 범행에 대해서 계획을 짰는지, 모의한 정황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범행의 전말에 대해서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희근 총장 같은 경우에도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이거든요. 예. 얼마나 많은 인력이 붙어서 이 수사를 집중도 있게 이렇게 진행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산에 이제 수사본부가 꾸려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전담을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사람이 이제 사실 잡혀 있긴 하는 상황이지만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왜 이렇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곧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 현재까지 전해진 상황으로 봤을 때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살인 미수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살인 미수로 이제 볼 여지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살인 미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할 때요. 범행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가격한 공격 부위도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굉장히 급소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목 부위를 날카로운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뚜렷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공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중하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까지 사실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살인 미수를 의율하는 데 있어서 전혀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밝혀지는 바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정맥 손상이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목 부위에 이제 혈관 부분을 다치게 되면 이게 지혈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관련된 좀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같은 살인 미수라고 하더라도 뭐 상황이 어땠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양형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같은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양형 부분에서 참작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최종 형량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도 고교생이 던진 달걀에 뭐 맞는 경우도 그랬었죠, 있었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라면 유명 정치인이라면 이런 대중과 접촉에 있어서 이런저런 사실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달걀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흉기로 지금 공격을 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 전 사건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위중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전 상황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과거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피습을 당했었고 송영길 전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선 유세 중에 같은 신촌에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피습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물론 우리가 그 가해자의 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유명한 연예인이든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든 사실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세력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또 싫어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잘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많은 대중이 몰리는 곳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많은 인파가 있는데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지지자라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일지언정 경호팀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유력 정치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이 협박을 받는다라든지 공격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 이렇게 딱 명확하게 공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유명 정치인이 어디 아파트에 어디에 산다 뭐 이런 거 사실 주소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조금 특히나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선거 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두텁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했던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 처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6년에 이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하다가 이제 피습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도 현장에서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됐듯이 예. 그 당시에도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저때 사람도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 워낙 많은 사람이 신촌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얼굴 부위를 가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부위를 날카로운 흉기로 이렇게 공격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출혈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유세를 펼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취재진도 많았고 경찰 인력도 있었고 경찰 인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행범 체포를 하기에 그래도 좀 용이한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슷한 유사 사례에서도 범행 현장에 보통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체포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통은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날카로운 흉기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살인 의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법원에서 살인 미수로 볼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는 것은 공격 부위와 그리고 범행 도구, 실질적으로 그리고 당사자가 입은 이런 상처라든지 피해 정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은 일명 우리가 이제 커터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용 이제 맞습니다. 그 흉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부위도 사실은 목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보지 않는 그 얼굴 부위를 이제 가격을 당했거든요. 우측 뺨, 맞습니다. 우측 뺨이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뭐 상처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뺨을 이렇게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범행 도구로 사용한 그 흉기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살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는 그런 이제 범행 도구라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는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대신 이제 특수상해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살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위험한 도구를 휴대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상해를 했기 때문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은 도구가 과도였다는 점 그리고 부위가 목부위라는 점 그 그렇죠. 점이 다르기는 한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과거 사례를 좀 지켜보면 2015년에 주한 미국 대사였죠. 마크 리퍼트 피습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사 그리고 처벌 수위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2015년인데요. 피습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얼굴을 한 80여 반을 꿰매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굴 부위에 상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얕은 상처라고 한다면 반면에 마크 리퍼트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깊게 패인 흉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징역 12년을 이제 선고를 받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감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좀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금 별건으로 또 재판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처의 부위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징역 12년형을 받았었고요. 이번 피습을 계기로 뭐 조금 전에 언급은 좀 해주셨지만 여러 측면에서의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테러 위협에 노출된 정치인들의 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뭐 정책적인 부분들, 뭐 법적인 부분들 어떤 부분부터 좀 손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송영길 전 대표나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사실 다 유명 정치인이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다라는 점이 사실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정치인의 신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당대표급이라든지 이러한 정치인이 공식적인 선거 유세 기간에는 이 전담 경호팀이 꾸려져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식 선거 유세 기간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선거 유세를 하러 부산에 내려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담 경호팀이 지금 배치가 인력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력이 많이 대치된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자니까 이렇게 뭐 길을 터줘서 만남을 갖게 해준다라든지 접촉을 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사람이 정말 나는 이렇게 공격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이제 피습을 당한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사망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지지자인 척하고 접근을 해서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지자든 아니든 뭔가 외부인에 대한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에는 이 현장에 50여 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경찰의 인력을 뭐 이렇게 정치인이 가는 곳마다 배치를 해서 따라다니기는 굉장히 좀 힘든 부족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잘 알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또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경찰에서도 대책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겠고요. 이재명 대표의 뭐 상태 그리고 가해자의 발언 이런 것들 전해주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